보면은 자녀들에 의해서 좀 미리 좀 증여를 하거나 투자를 해두는 분들이 요즘 최근 많이 늘어났지요. 그런데 전혀 무관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도 어린 아이에게도 집을 살 수 있나, 이게 불법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10살짜리 자녀에게 집 사주면 법에 걸리지 않나요? 이런 제목이 여러분들이 묻는, 항상 상담할 때 이렇게 물으시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집을 사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사는 분들이 아마도 7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막 태어난 아이, 10살짜리, 뭐 20살짜리 아이들이 집을 갖고 있으면 깜짝 놀라죠. 어떻게 갖고 있죠? 어떻게 갖고 있겠어요? 걔가 돈을 벌었겠어요? 부모가 증여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대학교 갓 졸업하거나 이런 분들이 좀 돈을 벌어 가지고 내 집 마련하려면 힘들죠. 직장 다니면서 그 비싼 집값 저축해 가지고 살 수는 없죠. 전세조차도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내 집, 내가 돈 벌어서 내 집을 서울이나 원하는 곳에 산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부모의 지혜가 좀 필요하겠죠. 미리 좀 신경을 써가지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라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적은 돈을 투자를 해줘서, 아니 증여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해줘서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큰 도움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것도 부모의 좋은 습관입니다. 특히 엄마들이 이런 신경을 안 쓰면 안 되죠. 남편들은 밖에서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하고 또 밖에 나와서 활동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잠자기 바쁘죠. 그래서 이러한 자녀분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우리 아무리 봐도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남성보다는 여성 주도의 시장이죠. 여성 주도의 시장. 그래서 여기 이제 물론 뭐 부동산에 관심 갖고 있는 남편들도 많이 있겠지만 부인분들께서 좀 신경을 쓸 좀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사람들이 내가 가끔 가다가 10살짜리 꼬마에게 당신은 이제 부모로서 좋은 집, 평생 가져갈 집을 사뒀으니 이제는 돈을 좀 벌어서 은행에만 두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좀 하나 집을 내 집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가 어린데요. 아이가 어려도 하나 사주십시오. 그거 불법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1주택 하나만 갖고 있어야만 합법이고 2주택, 3주택 가지고 있으면 불법 인양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죠. 그래서 다주택자에게 어떤 집을 좀 팔아라,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마치 범법자인 것처럼 되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내 자녀분들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그 오해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종부세 같은 경우 물론 다 중과가 되죠. 부모가 집에 하나 있고 미성년자인 아이가 집을 하나 갖고 있으면 이 주택자로서 종부세 부분에 중과되는 부분은 있지만 아이에게도 6억이라는 종부세의 공제액이 있기 때문에 주택 공시가격 6억 이하를 사줬을 경우에는 아이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성년자의 자녀가 주택을 가졌을 때 좋은 점이 더 큰 부분이 있고 이렇게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부담도 있으니 이 부분을 단순히 1주택, 2주택, 3주택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내 주택 갖고 있다라면 자녀분들에게 주택을 하나씩 주었을 때 부담을 줄이면서 궁극적으로 자녀분들이 잘 살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 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죠. 맞벌이들도 많이 벌고 또 외벌이도 많이 모아가지고 모아서 어떻게 하죠? 첫 번째는 내 가정, 나와
나의 아내와 자녀분들이 편안하고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살려고 하지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도 돈을 또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모았어요. 모으면 어떻게 하죠? 그 돈이 어디엔가에 보관이 되거나 저축이 되고 있지요. 그리고 뭐 우리가 쉽게 말로 세이빙 또는 잠시 보관해두는 어떤 파킹의 형태로 놓여지는데 우리가 돈을 벌면은 놓을 수 있는데 파킹을 시켜줄 수가 어디 있겠어요? 은행 가장 대표적인 데가 돈을 모을 때는 일단 은행에 두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목돈이 된다든가 하면은 주식 투자, 부동산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은행에 두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현금으로도 갖고 있죠. 은행조차도 믿지 못해서 현금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검은 자금들도 있으니까 정부는 이걸 추적을 하죠.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은행으로 투명하게 갖고 있는 사회가 추구되고 있는 요즘의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리고 또 저 돈을 이렇게 많이 모았으면 주식으로 투자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식은 오르내림이 있고 세계 경제 상황과 어떤 뭐 전쟁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오르내림이 있지요. 그래서 가슴이 항상 후달달달 하지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도 하나의 보관 방법이고 저축하는 또 중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을 갖고 있죠. 부동산은 쉽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죠. 일단은 목돈이 들어가고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가 무언가 돈이 많이 있어야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 부동산 투자는 많은 오해와 곡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고 또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전세를 끼고 사는 전세 갭 투자가 있고 대출을 받아서 활용하는 대출 갭 투자가 있죠. 그런데 대출은 지금 현재 경기가 과열됐기 때문에 1주택자에 한해서는 대출이 아예 안 나오죠. 그래서 대출의 규제 기간이죠. 그러면 이런 대출의 규제는 계속 있느냐? 아니겠죠. 어느 정도 경기가 안정화가 되면 또 대출 규제가 풀려서 어느 정도 어떤 유동성이 좀 있기를 바라면서 대출 규제가 풀리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손쉽게 많이 투자하는 부분이 금 투자가 있고 또 미국 달러를 사서 그 달러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 투자도 하시는 분도 있고 기타 다른 투자가 있죠. 다른 친구가 사업하는데 돈을 빌려주거나 이자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요즘은 많이 사라졌는데 개 모임 짜가지고 하는데 개 모임이 좋은 부분도 있는데 한 그 개주의 잘못으로 인해서 거덜나는 경우도 있고 또 기타 여기 보면은 요즘 뭐 코인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투자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집중적으로 보면요 부동산 투자가 그래도 좀 안정적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지고 대출 규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기도 침체되고 그 다음에 너무 올랐다고 해서 막 내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금리 막 올리고 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막 흔들리죠.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이 금리라는 걸 계속 올릴 수만 있을까요? 금리가 올리면 가장 1차적으로 충격받는 데가 어디죠? 주식 받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은행 금리 올리면은 은행에다가 돈을 더 많이 보관두나요? 사람들이 금리가 더 오를까봐 어떻게든 꺼내가지고 자기가 어떤 실드를 치기 위해서 갖고 있기도 하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있으면 은행으로 다시 돈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금리가 오르면 금 투자, 달러 투자가 좋아지겠나요? 금 투자도 이제 금리가 오르면은 이자가 더 금 팔아서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가야지 은행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 자산 확보에서 달러를 하겠지만 또 안정화가 되면 달러 값이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기타 투자는 이 금리가 오르면 더 불안정한 세계로 가겠죠. 그래서 금리라는 것들은 계속 올리면 오히려 사회 불안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거죠. 저기 스리랑카 같은 경우 대통령이 바뀔 정도로 물가 안정이 안 되니까 물가 불안을 더 많이 일으키는 요인이 또
또 이 어떻게 보면은 이자가 많이 오르는 거죠. 이자도 올렸다가 정서적으로 사회적 불안과 경기 침체가 어려워지면 다시 내려서 또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저는 부동산 강의를 하고 있고 또 부동산 전문가로서 부동산에 대한 안정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내 집이 있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또 저축이 됐고 목돈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에게 증여를 하라.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데 자녀에게 증여하는 시기가 언제가 좋느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저축을 해서 그냥 단순하게 돈을 증여한다고 한다면 뭐 늦게 증여를 하거나 일찍 증여를 하거나 큰 차이는 없어요. 보통 보면은 주식이나 은행에 넣는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10대 미성년자 때 한 2천만 원까지는 현금 증여를 하면 지금 현재 증여세가 안 나오죠. 그걸 무상 증여라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경제 관련 가르쳐 준다고 2천만 원 정도 또는 1,000만 원 정도로 증여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주식을 할 수 있게끔 하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한 20, 30년 전부터 이렇게 내가 자녀들한테 좀 주식 좀 사줘가지고 뭐 경제관념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성공을 한 걸 봤냐?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둘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성공한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2천만 원에다가 한 1,000만 원 더 보태가지고 뭐 조그만한 아파트라도 전세 깨가지고 3천만 원 투자한 사람 3, 4억 벌었는데 1,000만 원, 2천만 원 주식 줘가지고 뭐 성공한 사례는 특별하게 주식에다 학교 한다고 밥만 먹고 했다고 해가지고 뭐 머리가 똑똑해서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주식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주식 할 시간에 좀 공부를 덜 해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경제 관념을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주식을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해서 공부를 하는 걸 놓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물론 뭐 동아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성공했다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성공했다는 소리를 좀 덜 들은 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부동산을 사준 애들은 어떻게 하죠? 부동산은 저 집이 내 집이야. 그리고 뭐 그냥 언제가 오르겠지. 그러니까 너무 집에 대해서 무감각하죠. 그냥 자산은 그냥 어떻게든 세월이 가면 다 올랐죠. 오르다 보니까 아이가 나도 내 재산 있네. 서울 아래 그래도 남산 올라가서 보니 내 땅 한 평 있네. 자부심 생기죠. 그러다 보니 주식 있는 애는 서울에 올라가서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저렇게 많은 집 중에 저렇게 많은 땅 중에 난 한 평도 없어라고 하고 그렇지만 주식 있다고 만족을 느끼진 않죠. 그러나 부동산 갖고 있는 애들은 뭔가 자부심이 있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부동산이라는 걸 하나만 두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자기 시간, 그 나이에 맞는 놀이 문화를 가져가고 그 나이에 맞는 정서를 공유하면서 가죠. 주식은 이거 나중에라도 나이 60 먹어서 배워도 할 수 있고 50 먹어도 할 수 있어요. 부동산도 또한 60 먹어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부동산을 사주고 나서 자기 일, 그 나이에 맞는 공부와 놀이 문화를 가져가면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값진 바람직한 삶인데 주식하는 애들은 계속 친구들하고 오는데 주식 동호회에 가서 맨날 숫자놀이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평하는 거 아니고 이 약간 비교된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식하시는 분들 저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다만 부동산을 한번 투자하고 나면 팔 때까지 신경 안 쓰고 시간을 좀 많이 갖고 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증여하는 시기가 언제가 좋겠느냐? 저는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많이 내면은 많이 주어서 뭐 증여세 많이 내면 되죠. 그런데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이가 태어나서 50 먹을 때 가면 반드시 제가 봤을 때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1억이면요 50 먹으면 반드시 2억 이상은 가요. 왜? 무조건 부동산은 시간이 가면서 오르거든요. 잠시 내릴 수는 있어. 오르다가 내릴 수 있고 오르다 내릴 수 있지만 결국 시간적으로 가면 20, 30, 40 가면 적어도 10년만 지나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증여할 때는 증여세도 적고 취득세도 적고 양도세도 적습니다. 무슨 양도세냐고요?
부모가 증여를 할 때는 부동산 증여할 때는 부모가 증여세 내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은 현금 증여만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현금 증여를 해서 전세 끼고 갭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증여세하고 취득세만 나와요. 그런데 아이가 어렸을 때 했는데 한 10년 지나서 하려고 그랬더니 1억만 증여를 해야 될 것들이 나중에 가서 보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3억 증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취득세 증가하죠. 그리고 증여세는 대폭 증가하겠죠. 그리고 또 19세 지나가지고 또 한 30대 결혼할 때쯤 하려면 또 보면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때는 내가 내 집까지 팔아서 증여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증여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무조건 자녀에게 빨리 된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를 빨리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녀에게 집을 사주는 좋은 시기는 언제냐면 부모의 주택이 부모가 갖고 있는 소유한 주택이 더 이상 팔고 싶지 않을 때, 그래서 부모가 평생 주택을 마련하고 나서 돈이 이렇게 쌓아지면 그때부터는 은행, 주식, 부동산 막 있는데 그 중에 부동산에 좀 관점을 갖고 해줘라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살 먹은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에게 현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이 있다고 할게요. 5천만 원. 어떤 아이는 1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조금 수도권 같은데, 이제 5천만 원 수도권이겠죠. 수도권에서 1억 5천짜리 전세 1억 2천을 끼고 3천만 원에 사줄 수 있는 집을 사줘서 아이가 크면 이 집을 팔아서 아이에게 좀 더 큰 걸 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돈이 조금 많으면 수도권에서 서울 쪽 가까이 온 쪽에다가 전세를 끼고 사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도 없는 이 전세 제도가 참 묘한 게 뭐냐면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3억 5천짜리 전세 3억 끼고 5천만 원, 0.5억을 투자했더니 전세가 5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5천만 원 투자를 해줬더니 전세값이 1억 5천이 올라서 오히려 아이 통장에 1억 5천이 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집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이 1억 5천을 역으로 이 아이가 다른 형제, 밑에 동생에게 또 1억 5천을 증여를 해서 또 한 채를 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증여세는 좀 높아지겠지만 적절하게 이 1억 5천에 맞는 증여세 빼고 취득세 뺀 나머지 차익을 갭을 투자해 준다면 둘째 아이도 집을 하나 사줄 수 있겠죠. 보통 어떠세요?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보통 30세 전후에서 결혼하게 되는데 아이 결혼할 때 그냥 줘요? 그냥 결혼하는 거 아니죠. 자녀도 돈을 저축도 해야 되겠지만 다시 이 돈으로는 부족하니까 전세값도 구하기 힘드니까 결국은 부모가 또 다시 내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30세 때 가가지고 지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의 이름으로 사두었다가 어렸을 때라도 여유가 있을 때 하나 사두면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 어떻게 오른다? 반드시 오른다요. 반드시 오른다고 반드시 오를 지역을 사주어서 아이가 30대 되면은 직장생활 하면 어떻게 되죠? 아이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게 되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1주택이 부모와 있을 때는 2주택자 또는 다주택자가 되겠지만 아이가 이 직장을 다니면 세대 분리를 해서 아이는 1주택자가 되죠. 아이는 비과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비과세로 매각을 하고 또 아이의 배우자가 될 분이 또 이렇게 투자해온 분이 있다라면 둘이 다 하나씩 팔아서 좋은 집, 소위 선호도가 높은 상급지에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을 막연히 잘 키우고 학교 잘 나왔다고 거기에서 부모 역할을 했다고 땡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10살 먹은 애도 집 사줄 수 있어요 라고 하고 놀라지 마시고 법에 걸리지도 않아요. 정상적으로 증여를 해서 하시면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대학 졸업하고 뭐 돈 벌어서 직장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요즘 결혼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집값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집값 많이 오른 부분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명하신 부모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적어도 정말 좋은 대학 나오고 직장 좋은 갖고 있으면서도 결혼 안 한 이유가 집 때문에 못 한다는 소리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부모가 자식들한테 집도 못 사주고 그러면 자식이 결혼 안 한다고 하면 말도 못 해요. 제가 돈 벌어서 결혼하려고 하나? 근데 내가 미리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증여해가지고 집이라도 하나, 아파트 아니라도 서울에 빌라라도 한 5, 6억짜리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부모가 야, 너 왜 결혼 안 해? 너 5, 6억이면 다른 사람도 훨씬 더 그러니까 결혼해서 그리고 이세도 낳고 우리 유전자를 많이 좀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집안 좀 일으키자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학원비 잘 주고 한 달에 막 학원비 200, 300 줘가지고 다 키웠더니 대학 졸업하고 났더니 돈이 없어.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 뭔만 해줬어? 공부만 해줬어. 그리고 대기업에 다녀서 월급만 받아. 했더니 받는 돈 가지고 저축해가지고 집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부모도 실망하게 되고 자녀도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리 좀 젊고 경제활동할 때 대출을 좀 끌어다가라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나 해주면은요 서로 잘 되고 화목하고 평화로운 그런 가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큰 돈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여간에 우리 뭐 이렇게 자기 집도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 집 없는 분들은 또 이렇게 또 장기간 또 중기 장기 계획 세워 가지고 자기 집 마련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같이 고민합시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